네, 박상규의 대선 스타일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선판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보수 대연합의 시동이 걸렸고 이에 자극받은 듯 야권 후보 단일화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선거 55일을 앞둔 대선 전국, 박상헌 공간과 미디어 연구소 소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1시간 좀 남았네요. 네. 국회에서 이제 롯텐데올에서 박근혜 그렇죠. 또 이인재 두 대표가 이제 합당을 네. 선언한다는데 네. 사실 어제 다 얘기는 나왔었고 네. 자, 관심은 충청권 지역 정당을 자임해온 이 선진통일당 표가 네. 도움이 얼마나 될 거냐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 총선에서 이제 세종시를 박근혜 후보가 지켜냈기 때문에 네. 예상 밖으로 새누리당이 선전을 했고 현실적으로 국회의원이 성완종 의원이 태안이고 네. 그 이인재 의원이 논산이죠. 그렇죠. 거기다가 영홍철 대전시장도 있고 그다음에 기초단체장도 한 10분 이상 계시는 걸로 가 있고 그러니까 네. 득표력을 제고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또한 이제 지금 새누리당이 우크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급격한 우크릭을 하는 와중에 이제 보수대연합이라는 측면도 있으니까 아마도 그 이해창 대표 시절에 DJP 연합, JP를 뺏김으로써 결정적으로 대선에 실패했던 그 부분도 아마 새누리당 지도부가 복귀를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런 면에서 검증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좋게 평가를 합니다. 또 이 국면에서 재밌는 게 이인재 대표가 지난 1997년에 네. 이해창 후보와 겨루다가 안 되니까 국민신당을 만들어서 나갔죠. 네. 그래서 무려 15년 만에 10번의 당적을 기록을 갖고 글쎄 있더라고요. 정치적 네. 유랑을 많이 하다가 이제 복귀했다. 네. 돌아온 이인재 이런 말 나오는데 이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말 한때는 이제 옛날 신한국당 시절에 최연소 노동부 장관도 했고 경기지사도 했고 깜짝 놀랄 만한 젊은 후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YS의 전폭적 지지를 받았는데 네. 이제 이해창 대세론에 밀렸고 네. 사실은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것은 사실 이인재의 국민신당이었죠. 그렇죠. 500만 표. 그렇죠. 500만 네. 표를 뺏어감으로써. 이인재 학습 효과란 말도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이인재 현상이라는 게 있었는데 오늘날 안철수의 어떤 그 중원의 강자가 과거 한때 중원의 강자가 이인재 왕년의 중원의 스타. 그렇죠. 네. 강자였는데 뭐 연어의 기환이다. 연어. 가지고. 남대천 떠는 연어가 이제 돌아온 겁니까? 태평양을 방황하다가 네. 원래 집으로 좀 돌아왔다. 근데 그 연어하고 같은 연어인가요? 옛날보다 선도는 많이 떨어지고 이제 노예였죠. 선도가. 네. 그분 들으시면 좀 기분 나쁘겠네요. 뭐 이인재 후보의 육선 의원이시고 지도자이시고 뭐 다 해보셨으니까 대통령 빼놓고 뭐 거의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또 노무현의 신화를 만들어지는데 또 그런 역할도 했지 않습니까? 이인재 대세론이 있었는데 사실 제주도에서 엎어지고 광주에서 깨지면서 네.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아무튼 뭐 사연과 우여곡절이 많은 지도자이면 틀림없어 보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얘기할 때마다 집토끼, 산토끼 얘기하는데 자, 새누리당이 이제 집토끼 단속, 네. 보수층 결집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네. 보수 대연합 시동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죠. 문제는 중도층에 있는 산토끼들 표심이 또 달아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김종인, 안대희 두 위원장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시선에서. 네. 그러면서 극단적으로 이제 우크릭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새누리당은 고육지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후보 단일화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경제민주화 아무리 정책 얘기를 해도 언론이 받아주질 않습니다. 또 국민들도 문재인, 안철수 중에 누가 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권 후보 단일화가 블랙홀인 거죠. 지금? 그렇죠.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네. 블랙홀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다가 소위 박근혜 후보는 과거사 3종 세트, 5.16, 유신인혁당, 이번에 정수장학회. 정수장학회. 계속 과거 프레임에 절묘하게 스스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빨려 들어간다고 그렇죠. 보시나요? 네. 정수장학회 문제도 사실관계를 혼돈함으로써 당내에서도 의아하다는 소리를 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과거 프레임에 완벽히 갇히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출구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2단계로 아마 전략을 나눈 것 같습니다. 네. 첫째는 뭐냐면 후보 단일화 전까지는 소위 집토끼를 총결집시키는 방향으로 보수층? 보수층 및 중천권을 결합을 해내고 네. 그다음에 전열을 정비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바둑으로 치면 아생연후 살타죠. 일단 우리 집 먼저 두 집을 내고 살고 네, 살고 그다음에 총공세에 나서겠다. 네네. 그러면 이제 일정 정도 보수층이 결집됐다라고 판단하면 후보 단일화의 부당성에 대해서 아마 공격을 집중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후보가 정해지면 이제 소위 찐흑당 싸움을 하든 어찌하든 이제 그 정해진 후보와 어쨌든 포지티브든 네거티브든 전면전을 하겠다. 그래서 일단 집토끼를 가두는 전략, 네. 뭐 아생연후 살타 전략으로 빠집니다. 저는 뭐 바둑은 잘 못 듭니다만, 네. 야권 후보 단일화도 이제 지금 빨라지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자극을 좀 받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조국 서울대 교수는 오늘 뭐 그 야권 모임에서
후보 단일화가 다가 아니고 네. 감동 있는 단일화를 해야 된다. 네. 또 야권 원로회의에도 이제 촉구를 했고. 근데 아직도 이 정치개혁안 전제 조건 놓고 당사자들끼리는 좀 합의가 안 된 것 같죠? 어떻습니까? 일단 몇 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조국 교수가 재밌는 얘기 했어요. 지금의 민주당이 진행형 수권 정당이다. 진행형 수권 정당이다. 쉽게 말해서 법률을 포괄하는 정당이 아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죠. 네. 그럼 여기서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4월 총선 전에 정말 제대로 된 야당을 만들겠으면 해서 민주통합당을 만든 거 아닙니까? 이 당 역시도 아직 수권 정당이 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죠. 진행형이다. 그렇죠. 네. 완성태가 되기 위해서는 안철수가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이제 세력연대를 얘기하는데 안철수 후보가 세력이 있습니까? 지지도는 있지만 네. 세력이라 해보이 캠프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민주당에 있다 오신 분들 또는 교수들입니다. 아마추어들이 그렇죠. 많죠. 많죠. 네. 그러면 그러니까 기계적 단일화, 선거공학적 단일화가 아니고 감동을 주는 단일화다. 그럼 네. 감동이 어디 있느냐? 새누리당은 분명히 야합과 야바이라고 비판을 할 것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제 2단계로 공격을 할 거다. 그렇죠. 다지고 난 뒤에는 자, 감동이라는 것은 안철수 교수가 민주당을 압박할 때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정도의 쇄신을 해라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실수를 한 부분이 뭐냐면 첫째는 안철수 교수에 대한 파기들도 있었다. 후보가 되자마자 네. 한 달여에 걸쳐서 100만 명 이상이 참여한 국민 경선을 통해서 네. 제1야당의 대권 후보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당당하게 당을 장악하고 당을 쇄신하고 새로운 후보로서의 비전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네. 후보가 되자마자 단일화 얘기를 했습니다. 공동정부론 얘기를 했고 되자마자 쉽게 말해서 그냥 우선 안철수 끌어들이기에 그렇게 하면 갔다. 대단히 착각을 한 게 뭐냐면 이걸 떠올린 것 같아요. 수염접수로 한 5%밖에 안 되는 박원순 시장을 네. 안철수 50%의 지지를 받던 안철수 교수가 통 크게 양보하는. 한번 밀어줘서 네. 그게 소위 조국 교수가 말했던 아름다운 단일화, 또 그 당시 문안 드림을 통해서 토크쇼를 하자. 네. 쉽게 말해서 안철수가 대단히 아름답게 양보할 것이라는 걸 전제로 했던 것이죠. 근데 생각 밖으로 안철수 후보가 세게 나왔습니다. 네. 당황을 한 것이죠. 그렇죠. 그럼 단일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조국 교수가 처음부터 아름답다는 걸 전제로 했습니다. 감동을 전제로 했습니다. 과연 감동이 일어날 만큼 수순과 과정을 잡아낼 수 있을까? 여기에 딜레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권 후보 단일화가 된다 안 된다. 뭐 어제 3자구도 말씀하신 분도 있었어요. 네. 끝까지 갈 거다. 네. 뭐 가봐야 되겠지만 그렇죠. 어떤 시나리오가 야권 후보 이 후보 단일화 시나리오로 실현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또 그건 언제쯤 될까요? 일단 후보 등록제는 해야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봅니다. 저는 한 달 정도는 후보 1대1 구도로 정책 토론도 하고 네. 해야 되기 때문에 11월 25일이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죠. 후보 등록. 그렇죠. 네. 등록전에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그 방법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로 안철수 후보가 입당을 하지 않고 문재인 후보가로 단일화됐다는 전제에서 보면 안철수 네. 후보를 지지한 척 중에 오른쪽에 있는 지지층, 그 다음에 중도층 이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박원순 모델로 세력연대를 전제로 해서 대통령이 돼서 당을 만들겠습니다. 민주당을 합수해서. 이 문제도 역시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자,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자가 멘붕 상태가 오는 것이죠. 멘탈 붕괴가 왔다. 그렇죠. 왜냐하면 정당이라는 것은 정권 획득을 최고의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결사체죠. 그렇죠. 경기지사, 서울시장이에요. 대통령 후보마저 배출하지 못했다. 이른바 불임 정당이 되는 거죠.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네. 것이죠. 그랬을 때 과연 야권의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을 것인가. 쉽게 말해서 1+1이 2 이상이 되는 셈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른바 지금 시너지.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뾰족한 아이디어가 없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다. 저는 이래 네. 봅니다. 자,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이게 흥미진진하게 들었는데 네. 또 진행되는 걸 봐서 네. 모셔서 또 얘기 들어야 되겠네요. 그러시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